자, 국강입니다. 관동별곡 본문 해석 앤드 공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형광펜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 테고, 그다음에 빈칸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서사입니다. 이거 가사도 서본결, 뭐 서론, 본론, 결론처럼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진행이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서사 부분에서는 강원도 관찰사 여기 보이죠? 강원도 관찰사. 지금으로 따지면은 도지사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 도의 그 행정관리 최고 행정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을 받은 어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자, 보죠. 강호의 병이 깊어. 이제 이렇게 한 줄 가고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음보라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따라서 학습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호의 이게 강과 호수잖아. 이거는 그냥 자연이야. 자연 안에서 자, 자연의 병이 깊어. 자연에서 병이 깊다. 병, 네가 알고 있는 병, 아픈 거. 병이 깊다는 식의 표현을 해. 그럼 이게 진짜 아픈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밑에 보면은 병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이런 설명이 천석, 뭐 샘천, 그다음에 뭐 돌석인데 고황이란 표현이 있어. 이거는 병이란 뜻이고. 이게 뭐냐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마치 병 걸려 있다라는 식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호의 병이 깊어 이줄에서는 두 가지 한자 성어인 천석고황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연하고질 이 두 개를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진짜 병난 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극해서 마치 병 걸린 것 같다, 상사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출발은 자, 강호의 병이 깊어서 듀님에 누워 있었더니 자, 듀님은 이제 대나무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명이에요. 지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정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대나무 숲에서 중림인데 이게 바로 그 지금 중림인데 예, 이게 바로 지금 정철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인 바로 그 여기 보면은 은둔하고 있는 벼슬에 물러나 은둔했던 전라남도 창평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대나무 숲이 잘 돼 있나 보지 뭐. 자, 그래서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800리에 걸친 관동 지방. 강원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강원도 일대의 방면을 맡기시니 누가 맡겼겠어? 바로 임금이 맡겼겠죠. 그래서 의미상 주체인 임금이 나에게 강원도 지방의 방면지임.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것도 방면지임의 준말이다. 방면. 방면. 이게 직책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나한테 방면을 맡기시니 바로 관찰사가 되겠죠. 관찰사로서의 소임, 임무를 맡기시니 와 성은 임금의 은혜야.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 정말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여긴 별거 없습니다. 출발이에요. 여기서 그 묻혀 있다가 전라남도 밑에 거기 전라남도 정치 그 파워 게임에서 밀린 거야. 그래서 그쪽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임금이 콜한 거지. 불러. 그래서 야, 너 와서 저거 좀 해. 강원도 좀 맡아. 그랬더니 왔다 신나가지고 지금 어우 임금의 은혜 땡큐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역시 보다시피 아까 처음에 공부법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의미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여정에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나 출발했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관찰사 부임 여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는요 계속해서 이동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연춤은 들이다라. 그 다음에
뭐 경의 남문 바라보며 그다음에 평구역 말을 가라. 그다음에 흑슈로 달아갔더니 섬강은 어디야? 지하기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게 다 여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짧은 줄에 여정이 확 지나가고 있어. 여기는 연춘문하고 이제 경회로 여기는 경복궁이야. 임금이 계신 곳이지. 그러니까 임금이 너한테 이제 야, 너 와서 일 좀 해. 이제 가서 강원도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일단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임금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제 출발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연추문 경복궁 들리 닥쳐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경의남문을 바라보며 임금한테 하직 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 보면은 옥절이라는 것은 그 관찰사의 상징물 뭐 이렇게 할까요? 그 암행어사한테 마패가 있듯이 이 관찰사 이 이런 직책에도 어떤 그런 신표 상징 그런 어떤 물이 있나 봐요. 그 옥절을 이야기 옥절이 바로 그 뜻이고 옥절이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출발 준비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요 보세요. 평구역 여기 이제 경기도 양주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호스 말을 갈아타고 흑슈 여주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 강원도 원주까지 갔어. 어디 매우 치악산이 여기구나 이게 돼 있죠. 원주에 있는 산이 치악산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의 특징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여정이 팍팍팍 나오고 있죠. 굉장히 점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과감하게 생략돼 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여러 가지 행사야. 임금 만나가지고 뭐 그냥 잠깐만 인사하고 나왔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여기 작품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과감하게 생략돼 있고 두 번째 여기 어디 있어요? 속도감 있게 관찰사에 부임하는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짧은 줄 안에 그 속도감 있게 여정이 팍팍 지나가고 있고 생략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절차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관찰사 임무를 부여받은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기쁨을 속도감 있게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옆에 현대어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돌려볼 생각해도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출발했고요. 다음 장 갑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자, 여기 여정 표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걸로 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거 중에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표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세 번째 서사 3. 뭐 선정을 베풀겠다는 다짐이 있게 돼요. 여기 좀 길지 보면은 길죠. 이게 길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미 단위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매 줄이 다 독립적이지 않고 의미 단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생각을 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의미 단위가 이렇게 두 줄. 이게 두 줄은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두 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은 여기는 다 나누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두 줄씩 그냥 묶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줄씩 가야 됩니다.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간단 말인고 이렇게 얘기해요. 소양강. 지금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소양강이 흐르는 그 강변에 있나 보죠.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이게 뭐냐면 소양강이라는 것은 흘러서 북한강으로 가고 북한강은 다시 한강이 되고 그 다음에 한강이 쭉 지나가면은 남산까지 나오겠죠. 그 남산 뒤에 누가 살아? 임금. 소양강 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단 말인고 고신거국에 여기 보이죠? 고신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매. 물론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니지. 임금 곁을 떠나는 거죠. 임금 곁을 떠나매 백발 흰머리네. 흰머리 백발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흰머리 이거는 여기 써있듯이 근심 걱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 근심 걱정이 하도 하시야 많다. 하다라는 말은 많다의 의미로 쓰거든요. 하도 하시야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임금 곁을 떠나는 그런 나잖아. 나고 이 신하가 나고
이런 입장에서 임금 곁을 그럼 누가 지킬 사람 없지. 그러니까 걱정이 많구나. 뭐 반대 세력 뭐 있잖아. 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임금을 혹시나 이렇게 뭐 임금을 어떻게 해치지 못하겠지만 임금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될까봐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국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근심 우자를 써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두 줄 세트예요. 그다음 동주 철원입니다. 철원이 경기도인가 강원도? 자, 동주에서 밤 겨우 세워서 북관정에 오르니 북관정이라는 게 정자야. 정 보이지? 북관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자입니다. 정자. 여러분들 그 좀 경치를 잘 멋있게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세워놓은 집같이 생긴 거 그걸 정자라고 하잖아요. 그 정자에 오르니 됐죠? 철원에 가서 정자에 오르니 삼각산의 제일봉이 함하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삼각산은 이제 북한산 가리키는 거고 북한산 밑에는 역시 누가 살아? 임금이 살고 있단 말이지. 임금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어디? 삼각산. 삼각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이거 뭐예요? 그럼 결국 삼각산 임금 계신 곳 거기에 있는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이겠다. 내가 어디가 있으니까 북관정에 오르니까 높은 곳에 오르니까 임금 계신 곳에 그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임금 계신 곳이 보이겠냐 못 보이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바로 뭐야? 임금 보고 싶다는 뜻이거든. 임금 보고 싶어요. 임금 그리워요. 연군지정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즈가 좀 나와요. 정서, 사상, 감정 이런 거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거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임금을 그리워하고 임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다. 다음 또 두 개 세트라고 이렇게 북관정에 올랐더니 임금 계신 곳이 보이겠네. 보일 것 같다. 됐죠? 그 다음 궁화 대궐터에 니네 철원이 옛날에 궁예 알잖아. 궁예 알잖아. 그죠? 궁예 후고구려지. 그 후고구려의 도읍이 수도가 서울이 철원 지역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그 궁예왕의 대궐터만 남았지 그 나라는 지금 있지 않잖아. 당연히 조선이니까 지금은. 궁예왕의 대궐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천고의 흥망 그 옛날에 흥하고 망함을 그 옛날 그 후고구려의 흥과 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누구? 오작 너 그거 옛날에 흥과 망을 알고 그러냐 몰고 지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이 궁예왕이 한때 잘 나갔던 나라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뭔가 어떤 세월의 덧없음 내지는 야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죽으면 다 그냥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구나. 참 인생 덧없다. 이거 뭐라 불러? 인생 무상이라고 하지. 그죠? 인생 무상. 들어봤죠? 참 사람의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생 무상이라죠. 근데 요 밑에다 썼어. 하나 더 써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한다. 그래서 그 한자 성어가 또 있어요. 맥수지탄이라고.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함을 탄식한다. 요거 그거야. 이게 좀 비슷해. 맥수지탄과 인생무상은 좀 비슷해.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인간이든 나라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다 사라져. 야, 참 덧없구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허무하구나.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인생무상과 맥수지탄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한다. 이것을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인생무상 같이 이 부분 두 줄에서 맥수지탄과 인생무상을 꼭 챙겨야 돼요. 다음 이 두 줄입니다. 또 자 회양
이건 표시해야겠네. 회양은 이동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회양. 이게 또 이제 지명이에요. 지명을 이 회양을 갔어요. 회양 갔는데 여기 이름이 회양이야 이렇게 되네. 보세요. 회양에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시니까 함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어지간하게 좀 필요합니다. 자, 강원도 이게 갔는데 회양이라는 곳을 갔어. 그런데 회양에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뭐랑 같냐면 이게 중국에도 똑같이 회양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그 중국의 회양과 이름이 마침 같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줄에 나오는 이 급장유라는 사람이 바로 이 중국의 회양을 다스렸던 아주 성군? 훌륭한 정치가 태평하게 다스렸던 그 사람이 이제 급장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되지 않겠어요? 회양에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중국의 회양과 급장유의 풍채 그 모습을 곧이어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러면 중국의 회양은 급장유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여기 지금 조선의 회양은 누가 다스려? 지금 아까 까먹으면 안 되지. 강원도 관찰사에 새로 부임한 내가 다스리잖아. 그 급장유의 그 백성을 위하고 훌륭한 정치를 베풀었던 모습을 다시 안 입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이 말은 누가 또 우리 회양을 잘 다스리겠다? 바로 내가 잘 다스리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또 이렇게 쓸 거예요. 선정의 포부를 드러낸다. 이렇게 할까요? 훌륭한 정치야. 올바른 정치, 훌륭한 정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를 내가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드러내는 당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줄이 또 세트예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 세트 이렇게 두 줄씩 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밑에 또 뭐 이렇게 쓰는 것 좀 있어요. 보면은 아까 정리하면 되겠지. 임금이 계신 곳에 간다는 말. 그래서 연군 지정이다. 그다음에 쓸 거 없네,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석 좀 필요한 해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정리가 한 번 더 돼 있고요. 이 정도 또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이렇게 또 보면서 가면 되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본사예요. 서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에 부임을 하고 임금한테 땡큐 한 다음에 바로 이동했었죠. 그래서 경기도 이렇게 지나서 강원도 지방까지 갔었던 상황이 서사. 회양까지 갔었지요. 자, 이제는 보세요. 본사 1이고 금강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나온 만폭동 폭포의 장관이다 해서 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여기는요, 그냥 한마디로 여기 만폭동입니다. 만폭동 폭포예요, 폭포 이게. 여기 폭자에 이제 관심을 가져놓으면 되겠지. 폭포의 폭,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의미 단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요만큼. 여기는 만폭동 폭포의 장관이라고 되어 있듯이 바로 이 폭포가 좀 웅장하고 멋있나 봐요. 그거에 대한 만폭동이란 여정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본 거, 느낀 거를 요 네 줄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꼭 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합니다. 앞에부터 좀 보면 자, 영중이 무사하고 이거는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 구역이 이제 별일 없고 선정을 자신이 잘 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은근한 과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계절이 3월이다. 음력 3월이니까 날씨가 좀 따뜻할 겁니다. 자, 화천의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구나. 네, 이렇게 보면 회양 동쪽에 그 화천인데 그 시내길이 바로 풍악. 이게 금강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칭이 있어요. 이게 금강산 풍악산이라고도 하거든요. 풍악으로 뻗어 있구나.
이제 금강산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행장을 모든 여행에 필요한 그런 준비 장비 이런 게 있잖아. 그거 다 떨치고 다 풀어치고 돌길에 석경에 막대 하나 짚어 간편한 차림으로 출발하고 있죠. 맞죠? 그 정도 확인. 간단하죠, 여기는. 그다음에 그 아까 네 줄 했듯이 만폭동이든 백천동을 곁에 두고 이런 거 치사하게 낼 수도 있어. 백천동은 곁을 지나니까 여기는 머물지 않았지. 자, 곁을 지나 금강산이 있는 폭포 만폭동에 들어가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세 줄은 이제 만폭동 폭포에 대한 만폭동 폭포 장관에 대한 감상 이런 거 이야기할 겁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직유법, 은 같은 은은 이제 백색의 이미지입니다. 은과 여기 좀 있습니다. 은 그다음에 여기 옥이 나오거든요. 은과 옥은 백색의 이미지입니다. 백색, 하얀색 계열이라고 하죠. 백색 이미지인데, 자, 은 같은 무지개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를 폭포를. 폭포가 은 같은 백색의 어떤 그런 무지개다 이런 식의 표현. 그 다음에 옥 같은 용의 초리 꼬리입니다. 용의 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은과 옥은 이 부분에서 은과 옥은 어떤 순수성, 순수함, 뭐 고결함 이런 것을 보이는 비유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 특히 이제 용이라고 할까요? 용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꼬리가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역동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으로 썼다 이렇게 할까요?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 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은과 옥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옥. 은과 옥은 직유법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랑 용의 초리는 은유법이 되겠지. 물론 다 원관념은 뭐겠어? 폭포야. 맞지? 폭포의 은, 옥은 직유를 해서 이야기했고 폭포의 무지개, 용의 초리는 은유를 했죠. 그럼 왜 은을 썼냐, 옥을 썼냐? 그다음 무지개, 용의 꼬리 이런 것들 어떤 의미를 썼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섞어 돌며 폭포니까 소리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섞어 돌며 내뿜는 소리 심리 밖에서도 퍼져 있단 말이야. 굉장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함을 보이고 있어요. 소리가 클 겁니다. 자, 들을 때는 우레는 천둥.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이 난 눈이로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그 원경이다. 그래서 멀리서의 느낌이고 직접 가서 눈으로 봤어. 이건 그래서 근경이다, 가까운 경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아요. 들을 때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폭포 앞에 있으면은 물보라도 튀어서 하얀 게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걸 갖다가 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폭포의 장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밑에 정리된 거를 좀 보면요. 보세요. 이건 뭐 해석이니까 됐고 풍악, 가을, 금강산 됐고 이 뭐 금강산 이렇게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레 당연히 청각적이죠.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들을 때는 이랬으니까. 그다음에 보니 눈 시각적이다. 직접 보니까 눈 하얗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줄이 그래서 이거는 은과 옥은 폭포의 순수하고 고결한 모습. 이거 뭐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지? 순수하고 고결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줬고 은유, 직유, 대구 쓰이는 거. 그다음에 용은 폭포의 뭐 역동적이고 어떤 뭐 강렬한 모습 뭐 이런 거 정도가 해석이 되겠습니다. 폭포 멋있다 됐지. 다음 넘어가요. 두 번째 금강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라는 거는 그냥 높다란 절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산 올라가다 보면은 좀 바위 같은 것으로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대라는 것은 봉우리는 아닌데, 봉우리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멀리서 쳐다봤을 때 그 산 꼭대기쯤에 있는 거를 봉우리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가다가 산 올라가다가 부분 부분에 이렇게 절벽 스타일로 이렇게 돌 절벽 깎아지른 절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좀 봤지만 모모정, 아까 북관정 기억나냐? 정자. 그러니까 정자, 높은 그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정자가 있고, 그 정 이거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 가다가 바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는 이런 곳을 이제 대. 당연히 그리고 봉우리, 이거 봉우리지 여기, 그죠? 이런 데가 봉우리, 봉우리, 봉 이런 것들 구분을 좀 해주면 땡큐죠. 자, 금강대예요. 그래서 높다란 절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이야기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금강대는 이제 여정이 되겠어요. 다음 여정. 위에서 이야기했던 만폭동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금강산 접어 들어가니까 금강대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거 뭔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기도 의미단위는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하나의 여정이면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강대 맨 우층에 그 대 절벽의 맨 위에 선학, 학입니다. 여러분들 새 있잖아. 근데 이 새를 갖다가 신서 선자를 이렇게 같이 써놨네. 자, 선학이 새끼 기르니. 자, 춘풍의 옥덕시역, 이걸 옥피리 소리인데 산속의 바람 소리를 갖다 옥피리 소리라고 했어요. 바람이 싹 부는 소리. 그 소리에 첫잠을, 잠깐 든 잠을 깨었던지 누가? 학이 새끼를 기르면서 그 꼭대기 그 높은 데서 새끼를 기르고 있다가 바람이 씩 부는 것에 지금 잠을 깬 상황인가 봐. 그래서 호의 현상이 이렇게 요거 보면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라고 했는데 이게 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자체가 호의 현상이 원관념이 학이에요. 그 호의 현상 이 학이 반공의 공중에 솟아뜨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학이고 이거는 호의 현상은 학을 비유하는 거고요. 자, 학이 이제 위에서 잠을 깼잖아. 위에서 잠을 깨가지고 그 학이 공중에 살짝 공중에 막 푸드덕 거리는 거야. 솟아뜨니. 근데 이 모습을 화자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얘네들이 넘나들며 노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요것도 이제 고사가 있어요. 서호의 옛 주인, 그 서호의 옛 주인을 밑에 보시면은 옛날 중국 송나라에 이제 임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밑에 이제 설명은 좀 있어요. 이런 거 다. 자, 임포라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연과 완전 가족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자연과 완전히 하나로 돼서 살았던 사람이래. 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제 서호의 옛 주인,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누가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바로 정철 자신이라고. 자신을 갖다가 서호의 옛 주인하고 표현을 하고 그 학이 위에 나온 학이 나를 반겨가지고 막 까불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보면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세요. 그 정철이 스스로를 신선에 빗댄 표현이다. 이렇게 중국의 그 인포 이 사람 거의 신선급인데 자신도 바로 학이 나를 반기는 걸 봤을 때 나도 신선 아니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빗대서 인간 세계를 떠나 신선처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즐기려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미적 범주 그 중에 했던 거 여기 이제 우아미를 하나 써놓으면 좋겠어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을 그런 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그래서 그걸 우아미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야지. 그죠? 우아미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학이 갑자기 지 혼자 깬 거지. 솔직히 뭐 있어. 내가 지나가서 깬 건 아니고
그냥 깬 거야.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깼는데 마침 지나가는 내가 그걸 보고 나는 신선이거든. 그랬더니 저 하기 나 반가워가지고 나 응? 신선처럼 살고 싶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나를 반가워가지고 학들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구나라고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금강대입니다. 여정.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어디 진월대에서 보는 금강산. 이렇게 진월대 대니까 이것도 어떤 높은 그 곳이 되겠죠. 그죠? 높은 곳. 여기 보세요. 진월대 여기다가 화재래. 여정 체크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묶어볼까요? 일단은 자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두 줄 의미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행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보세요. 소향로, 대향로 여기 이제 봉우리야. 멀찌감치 있는 봉우리를 눈 아래로 굽어보고 야 이런 봉우리를 눈 아래로 미안합니다. 봉우리를 눈 아래로 굽어본다. 이렇게 밑으로 보는 거 아니야. 꽤나 높이 올라갔나 봐. 지금 현재 화자가. 자 소향로 대향로는 눈 아래 굽어보고 그러니까 여긴 직접 간 게 아니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기 밑으로 내려다보고 정향사 사니까 이제 절이겠지. 정향사 뒤편에 있는 진월대 그 높은 또 높다란 절벽이라 했습니다. 진월대에 다시 올라 고티어는 다시란 뜻이에요. 뭐 옛날에 왔었는지 진월대 고티어 올라 앉으니 이거 앉은 말이 뭐 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앉으니다 이거 앉으니 올라 앉으니 진월대 올라갔다고 그죠? 그랬더니 여산 이거는 여산이라는 건 원래 중국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는 의미상 지금 금강산을 가리키겠죠. 갑자기 중국이 나오면 안 되겠지? 자 여산의 진면목이 진짜 모습이 진면목이란 말은 우리 쓰잖아.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어디서? 진월대에 올라서 내가 저기 멀리 딱 걸어보니까 금강산의 제대로 된 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제대로 보이는 모습을 염두해 놓고 요 묶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와 조화옹 조물주 알잖아. 창조한 사람 있잖아. 이 자연과 이 인간과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그런 사람이 헌사토 헌사알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야단스럽다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참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은 상투적인 표현인데 이걸 이제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바꾸세요. 어떻게 우리 의역을 하면은 대단하다. 조물주 그러니까 조물주의 그 능력이 조물주의 그 신비로움이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만약에 쓰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하세요 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물주의 능력을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뭐를 진월대 올라가서 산의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 봉우리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꽤 높이 올라갔거든요. 봉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야 조물주의 모습이 조물주의 그 능력이 조물주가 다 빚어놨을 거 아니야 산을 자연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세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날거든 뛰디마나 셨거든 솟디마나 이렇게 돼 있죠. 자 해석은 이렇게 돼요.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날 거면 날아오를 거면 뛰지 말거나 서 있거든 솟아오르지를 말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일단 요건 이렇게 쓸게요. 이거 뭐 얘기냐면은 봉우리들을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다시 봐봐. 진월대에서 높은 곳에서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일단 한번 이렇게 질렀잖아. 야, 봉우리들을 봤더니 조물주의 그 능력이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봉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다? 날거든 뛰지 말거나 쉬었거든 숲디 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표현을 이렇게 했으나 어떤 봉우리는 날아오르는 것 같고 어떤 봉우리는 뛰어가는 것 같고 어떤 봉우리는 우뚝 서 있는 것 같고 어떤 봉우리는 막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봉우리들의 바로 어떤 그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날아오를 거면은 뛰지 말거나 서 있으려면은 그 솟아오르지 말든가 이렇게 말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은 다 뭐냐면 봉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각양각색인데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봉우리들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한 번에 딱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대구법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대구법. 응? 이건 뭐 가사는 거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대꾸법. 이거 앞과 뒤가 문장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고 똑같진 않지. 똑같으면 반복법이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로 어떤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한 줄에서도 이렇게 앞뒤로 구성할 수도 있고 두 줄에 걸쳐서도 대꾸법이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여기 이어집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여기 또 다시 이어집니다. 여기 뭐라고 다시 뭐라고? 여기 뭐라고? 지금 진헐대 앞에 진헐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봉우리들의 모습이죠.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봉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 자, 부용을 꽂은 듯하고 백옥을 묶은 듯 한다. 묶었는 듯 하다.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봉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봉우리는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고 또 어떤 봉우리는 희고 아름다운 그런 옥을 묶어 놓은 듯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약간 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냐? 앞에 줄에서 날거든 소띠마나 뭐 이렇게 뛰거든 그런 거 봉우리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좀 역동성을 강조했다면 지금 이 줄 같은 경우는 역시 봉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아름다움 중에서도 뭔가 연꽃 꽂아놓은 것 같아 백옥을 묶어놓은 듯한데 이런 식으로 정적인 이미지로서 봉우리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자, 동명, 이제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박차고 오르는 듯. 그 다음에 북극을 떠받치는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아까 부분이랑 이렇게 묶으셔도 되겠다, 그죠? 앞에 부분 날거든 섰되면 거기 부분이랑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예, 봉우리들의 여러 모습, 정적으로 역동적으로 막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동해 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듯, 그 다음에 북극을 괴하는 듯, 떠받치는 듯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동적인 이미지, 봉우리들의 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정적으로 보셔도 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적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정말 따지고 들면은 북극을 떠받치는 거 이거 북극성이야. 이건 북극성 알지? 별, 그죠?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움직임은 없잖아. 그래서 동적과 정적이 같이 돼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묶어서 자 여기는요. 여기 네 줄이 또 이렇게 묶음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동별곡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먼저 써버리면 아까 미적 범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순고미의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네 줄이요. 순고미가 이제 두 번 나온다 그랬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뭔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도 아직까지 아까 진월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서는 망고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혈망봉 두 개. 이게 봉우리를 합시다. 그냥 되지만 망고대와 혈망봉 이 두 개를 보고 두 봉우리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은 안 되지. 왜? 진월대 내 그 정철의 발은 진월대에 있고 진월대에 있는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정은 아니겠지. 여기는 이제 망고대, 혈망봉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해석을 해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높구나 망고대여. 외로워 보이는구나 하면서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올라. 하늘에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니까 하늘에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사로리라. 그래서 아뢰려고. 무슨 말을 아뢰려고. 이야기하려고. 천만겁. 영원한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있잖아. 근데 그런 모습에서 뭔가를 하늘에다 대고 할 얘기가 있는지 굽힐 줄을 모르는가. 그 다음에 어와 너. 아 너로구나. 바로 너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낌이 오나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숭고미가 이제 힌트인데 숭고미 기억나요? 자연의 어떤 그 모습, 자연의 어떤 섭리 이거를 토대로 뭐 하는 거? 자연의 섭리를 토대로 현실에서 뭔가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지다. 이런 거에 숭고미라고 했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요 위에 줄 요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북극성 있습니다. 북극성. 북극성은요, 임금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그 다음에 여기 하늘. 하늘처럼 높은 사람. 누구야? 임금이야. 이것도 임금이야. 그래. 그래서 정리하면, 봉우리들이 임금을 떠받치고 있다는 식의 표현도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늘, 망고대랑 혈망봉이 하늘에다 치밀어 올라가지고 뭔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뭔가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바로 망고대랑 혈망봉은 신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하를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신하인데 어떤 신하냐면은 높아, 뭔가가 지조나 절개가 높아. 그리고 그런 신하들은 바른 말을 하겠지.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은 보통 외롭다. 몇 명 없어. 그리고 적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서 이 망고대랑 혈망봉은 바로 이 작품에서 어떤 뭐 지조 있고 뭐 강직하고 바른 말하고 정직하고 지조 있는 그런 신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 망고대랑 혈망봉은 결국은 자신이 이 화자가 추구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이게 숭고미가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볼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시. 자, 망고대랑 혈망봉이 있는데 하늘 밑에 바로 높이 솟아 있어요. 그거를 뭘로 보고 있냐면은 하늘한테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본단 말입니다. 하늘한테 그러니까 임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른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할 거예요. 충신이죠, 충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신하를 우리가 뭐 충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뭐 바른 말을 진짜로 정직하게 죽음에 어떤 두려움 없이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직관한다고 그래. 직관을 하는 그런 신하라고 해서 직관신이라고 하거든요. 충신이겠지. 충신과 직관신의 모습을 지금 망고대랑 혈망봉이 하는 거고, 당연히 걔네들은 지조가 높고 당연히 적도 많아. 외롭지. 죽을 수도 있어. 심지어. 그죠? 그런 신하들의 모습이 바로 천만고, 영원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몰라.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못하는 거겠죠. 의연함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의연하다. 자, 너구나. 근데 봐라. 야, 망고대 혈망봉한테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 야 너로구나. 너 누구? 망고대나 혈망봉.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
그런 신하가 뭐 많겠냐? 없지.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이랬는데 한 명 있을 것 같아. 누구? 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정리하면요. 여기 자,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할시 아까 이거 앞부분이네. 살짝 여기 앞에 지나온 부분인데 조아옹 이거 뭐 조물주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막그 봉우리들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래서 여기는 우아미 쓰면 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싶고 수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날거든 수 이거 줬던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여기 망고대 혈망봉 이건 뭐냐? 어떤 지조 높은 신화, 지조가 높은 신화의 모습이다. 비유했다.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실현하는 건 화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되겠죠. 순곰입니다. 첫 번째 순곰이어야 돼요. 자, 좀 길었죠? 근데 여기는 세트로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자, 보세요. 계심대. 또 대야. 그래서 계심대 올라갔어. 이번에. 이동했죠? 계심대 갑니다. 계심대. 자, 계심대 다시 올라 봅시다. 무슨 얘기 하는지. 계심대 다시 올라 중양성. 이것도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우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봉 금강산 찾아가죠. 12,000봉 노래가 있는데 되게 아재 같죠. 자, 12,000봉을 분명히 넉넉히 분명히 헤아려 보니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묶어서 일단 하는 것부터 할까요? 이 두 줄 이렇게 일단 두 줄은 가볍게 묶으면 되겠지? 계심대에 올라서 중양성을 바라보니까 중양성을 바라보면서 봉우리들을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분명하게 세어보니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시고 그 다음 그 봉우리들이 말이야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요. 이렇게 6줄로 그냥 하나로 모죠. 봉우리 보고 있다고. 이렇게 봉우리 얘기야. 이만큼은 지금 또 봉우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뭐 특정 봉우리 이렇게 보지 말고 그 12,000 봉우리 중에 뭐 전체라고 하긴 뭐 보이는 만큼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만큼 그 봉우리들의 얘기를 요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봉우리 이제 여기는 봉우리 특정 봉우리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그 비로봉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됐죠? 여기는 이제 4줄이에요. 이게 6줄로 세트로 보겠어요. 됐죠? 다시 볼게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봉우리 12,000봉을 넉넉히 분명히 세하러 보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에마다 서려 있는 기운. 어떤 기운이 서려 있단 말이에요. 산 높은 산 올라가 보면은 봉우리들에서 어떤 그 기운을 맑고 깨끗한 전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기운. 어떤 기운이냐? 맑고 깨끗한 전기. 높은 봉우리 가면 막 깨끗하기도 하고 신령스럽고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이게 부여한 것 같기도 하고 안개가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봉우리들의 깨끗함이 좀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연에 가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잖아. 자, 그 봉우리들의 기운이 이렇게 서려 있는데 그 기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거든 좋디 많아. 좋다라는 말은 이제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다 좋다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게 썼었어. 옛날에는 듀타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좋다 이거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썼고요. 자,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이거 비슷하지 않냐? 아까 나왔던 거 날거든 띠거든 소띠마나 그거 있잖아. 그거 비슷하지. 자, 이렇게 이거는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말띠 많아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할 거든 이거 하지 말거나 이거 할 거거든 이거 하지 말거나 뭐 이렇게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봉우리들의 그 기운이 어떻다?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봉우리들이 맑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다음
저 기운, 그러니까 봉우리에 맺혀 있는 저 기운을 훑어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갖고 와서 봉우리들의 기운. 근데 그 기운이 뭐라고? 맑고 깨끗한 기운이라고.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을 흩어내요. 바로 인걸, 인재. 어진 사람, 훌륭한 사람,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냥 인재 해서 뛰어난 사람, 어진 사람 이루고 말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보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바로 이것도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나라 걱정. 오랜만에 나왔지? 우국지정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 우국지정. 뭐 우국충정? 뭐 예를 들지. 뭐 당연히 충성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충성이 있죠. 자, 그래서 저 기운 흩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됐지? 이거 이어지잖아. 뭔가 기운이 맑고 깨끗하고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인재를 만들고 싶다. 결국 그건 뭐 있어? 어떤 인재를 원하는 거야? 인재상이 어떻게 돼? 맑고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사사로운 것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 걱정이다. 자, 그다음 이어집니다. 형용도 생김새도 끝이 없고 봉우리야 계속 묶어놨잖아. 그죠? 형용 생김새도 끝이 없고 태세 어떤 자세가 많기도 많구나. 생김새도 다양하고 봉우리들의 어떤 그런 자세도 다양한 거지. 여러 봉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천지간이 온 세상이 생겨날 때 삼기다 만들다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마는 어떻게 뭐 여러 작용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봉우리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 근데 자연이 되었겠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시자. 여기 이제 정답기도 정답구나 하는 게 이거 좀 이제 오해하기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생각이 들어있구나, 감정이 들어있구나. 유정도 유정하시자. 이게 무슨 감정? 또 나오지? 조물주의 뜻이, 조물주의 감정이 다 봉우리마다 들어있구나. 조물주가 다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설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연은 어떤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봉우리들이 생겨났겠지만 조물주가 다 이거 뜻해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다음. 자, 그다음 여기 덩어리 비록 지금 여기는 지금 묶여 있 이만큼이 지금 계속 한 여정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지금 계심대에 발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봉우리들의 여러 모습을 보고 그다음 여기는 그 중에 봉우리 그 금강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인 바로 비로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정 표시를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진월대에 위치해 있는 거는 계속 계심대에 위치해 있는 것은 계속되고 있어. 자, 비로봉 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자, 비로봉 상상도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본이야. 올라가 보니 내가 올라가 보니가 아닙니다. 올라가 본이. 그거 누굽니까? 여기 써있듯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됐지? 이거 올라가 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기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이거든. 자, 동산 태산이 이거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던가. 이거는 높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은 거를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는. 아니면은 이제 비로봉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냅두세요. 여기 일단 요렇게 해석하세요. 이거대로 합시다. 일단 그래서 동산 태산 중국에 있는 두 산이 있는데 어느 것이 높다던가 이렇게 합니다. 비로봉보다는 낫다 이거는 좀 별론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별론데 높고 자시고를 모른다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어요. 일단 보세요. 이제 다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 다시 하죠. 자, 노국이 나와요. 그 노나라가 있는데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고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서 작다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면 공자님이 나와야 돼요. 공자 나와 있죠. 이제 공자의 그 고사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공자의 고사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고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공자님이 옛날에 굉장히 큰 위대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죠? 그 사람이 동산하고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 말이야. 뭐 이렇게 세상이 조그매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 있잖아. 세상이 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윤리할 때 배울 텐데 아마 이거를 갖다 우리는 호연지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호연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온 세상이 다 내 발밑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대함 아니면 뭐 웅대한 기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세상이 다 내 발밑이야. 내가 최고야.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옛날에 동산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하셨대요. 세상 참 좁네. 내가 하기는 좁다. 내가 뭐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다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좁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공자님은 되게 높은 분이고 센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철도 비로봉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보세요. 공자님은 분명히 그 세상이 좁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노나라가 작은 것도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왜냐하면 공자님의 어떤 그런 클래스가 아니잖아.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 천하가 작다는 말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공자님의 그 지위, 경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로봉이 있긴 있는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그 공자님이라면 만약에 공자님이라면 세상 참 좁구나 이런 식의 호연지기를 드러내셨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클래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비로봉에 올라가 봤자 난 그 공자님의 그 지위,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 느낄 수가 없어. 세상이 좁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몰라. 심지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저 지위를 누구의 지위? 공자님의 그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오르지 못하거니 공자님의 그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이상하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이야 좀. 비로봉에 올라가 봤자 어때요? 공자님의 그 지위를 알 수는 없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이유야.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꼭대기 올라가도 나는 호연지기도 못하는데 올라가서 뭐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공자님의 지위에 오르지도 못해 심지어는 비로봉에 오르지도 못하는데 그냥 조용히 내려가는 게 이상하겠냐? 이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비로봉 꼭대기에 나 안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올라가 봤자 나는 공자님의 호연지기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은근 내요. 비로봉 꼭대기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팩트 안 올라갔다. 그지? 그냥 쳐다만 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자님 찬양하고 있는 거죠. 공자님은 옛날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호연지기가 있어야 그런 기상이 있어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나 봐. 지금 이 화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됐죠? 여기 세트를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요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정신없네. 자, 다음 여기 빈칸 여기는 뭐 저기운 흩어내야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여기는 이제 우국 뭐 우국 지정 뭐 우국 충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 좀 정리할 것도 조금 있군요. 뭐라고 써 있나? 쓸 거 있나? 여기는 뭐 호연지기 그냥 바로 쓰면 되겠네. 여기 조금 제가 정리 해놓은 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다시 이해하면 충분히 뭐 알아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그죠? 여기 있죠? 맹자 책에 공자 얻어서 그 얘기 호연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오봉 됐고 비로봉 호연지기 나는 못 느껴 못 올라가 안 올라가 끝 됐지. 다음 보세요. 다음 금강산 이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 바로 사자봉 사자봉 여기는 이제 사자봉의 봉우리네요. 사자봉에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자봉 갔다 이렇게 사자봉에다가 여정 표시할게요. 자 갑니다. 자 원통골 뭐 지명이에요. 골짜기 좁은 길로 사자봉 봉우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넓은 바위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일단 여기도 두 줄은 이제 내가 도착한 곳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네 줄이 또 하나의 의미단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나왔군요. 여기 네 줄이 또 중요합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그래서 사자봉 찾아가는데 그 앞에 넓은 바위가 뭐가 됐다?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게 이제 이게 소예요. 소는 그 계곡에 놀러 가 보면 알겠지만 중간 중간에 그 계곡에도 이렇게 물이 좀 깊은 데가 있거든. 그런 물 웅덩이라고 할까? 계곡에 중간 중간에 존재하는 깊은 물이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 다이빙하기 좋은 그 물 웅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자봉을 가서 사자봉에서 그 사자봉 바로 앞에 있는 활용소 물 웅덩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냐? 용이 된 물, 계곡, 물웅덩이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이 밑에 내용에 관련을 짓고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 물웅덩이라고, 그죠? 물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근데 용이 된 요거. 자, 천년 노룡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어디에? 그 물웅덩이에 천년 묵은 노룡이 이렇게 서려 있대. 밤낮으로 흘러서 창해 넓은 바다에 이어지니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결국 흘러 바다까지 가겠죠. 예. 그죠? 계곡에 흐르는 물이 물웅덩이에 이렇게 용이 이렇게 있는데 밤낮 흘러 넓은 바다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알았어요. 여기는 자 천년 노령은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이제 늙은 용을 갖다가 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고 뭐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화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천년 노령 물이야 일단 물이 이렇게 있겠지 웅덩이에. 근데 그게 밤낮으로 당연히 흘러가서 넓은 바다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또 그게 바다로 가서 증발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게 구름이 되고 구름 나옵니다.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돼서 내리겠지. 그리고 그 비가 돼서 내리면은 풀이에요. 풀 바닥에 있는 풀이 또 그거 비 맞고 또 살아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네 줄은 말이야. 어떤 자연의 그 순환, 섭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활용소의 그 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했듯이. 근데 여기다 잠깐 써버렸지만 활용소의 그 물을 갖다가 천년 노령 이것을 자신에다 비유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물이 흘러가서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를 내려서 풀들을 살려낸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풀들을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에 그늘진 벼랑에 있는 시든 풀들이야. 이온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 이온풀, 시든 풀은 바로 뭐 굶주린 백성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풀 같은 것은 민중 상징하고 그런 거 다른 현대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굶주린 백성을 그늘진 벼랑에 있는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감 옵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 나라나 물이 난데 흘러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려서 내리면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로 이 훌륭한 정치, 백성을 행복하게,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이 선정, 훌륭한 정치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바로 우암이래. 두 번째 숭고미가 됩니다. 2번 숭고미 두 번째 나왔죠. 아까 첫 번째 숭고미는 망고대 혈망봉 그 봉우리 얘기였고 봉우리에서 충신의 모습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숭고미. 근데 두 번째 숭고미 이번에는 뭐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나의 소망,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이 네 줄이에요. 예. 뭐 이거는 뭐 물줄기 활용소의 물줄기 계곡에 뭐 물이 흘러갈 것이고요. 그 물줄기인데 그다음에 백성을 뭐 살리는 뭐라 이거 정치? 이거 뭐야? 이거 선정하면 돼 이거는 그죠? 이건 백성을 살리는 뭐 훌륭한 정치를 하고 싶다. 내가 관찰사잖아. 내가 강원도 지방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다 내가 잘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 설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보세요. 좀 더 하면은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다시 그래서 밤낮이 흘러가서 넓은 바다로 이어졌다 이건 그대로 자연의 어떤 섭리를 생각하면 되겠고 이 풍운이라는 것은 그 구름이잖아. 근데 구름이라는 게 그 여기 밑에 나오는 시든풀 위에 있어야 비가 돼서 내리면 시든풀이 살겠지. 구름이 굴로 앞으로 싹 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풍운을 가지고 이 풍운을 뭐 선정의 때 이렇게 할까요? 선정의 시기, 알맞은 때, 시기, 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풍운을요. 선정의 시기를 잘 타서 3일 후, 3일 동안 풍족하게 가뭄이 해결될 정도의 풍족한 3일 동안의 비를 내리려 하는가 이렇게 되죠. 비는 3일 후는 뭐야? 이게 선정이 되는 거죠. 훌륭한 정치, 선정, 3일 후가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늘진 벼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밑에 나오네. 그죠? 이거 바로 여기 음해. 그늘진 벼랑은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상간 벽지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부분에도 내가 다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나도 임금의 성은을 입고 임금 대리인으로서 바로 백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임금이라는 게 모든 백성을 다 챙길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이렇게 빈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바로 살려내겠다. 굶주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해석 다 있으니까 다 읽어보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죠.
순금이야. 됐죠? 다음. 자, 여기까지 빠르게 찍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사 1. 다시 말해 금강산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어디냐? 어디 갔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금강산 부분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불정대, 그 대입니다. 또 바위, 높은 절벽에 올라갔어요. 여긴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빠르게 가겠어. 이게 뭐냐면 불정대에 올라가서 간단히 말하면 바로 불정대에 올라가서 12폭포. 여기 12폭포라고 돼 있죠? 불정대에서 본 12폭포의 장관. 이 폭포 두 번째 폭포네. 자, 여기도 이렇게 볼게요. 두 줄을 이렇게 같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줄 이렇게 같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두 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 마하연 묘길상 뭐 이렇게 다 지나가는 부분이야. 지나가 앞문제 넘어 지나가 넘어 내려가 다 이거 지나간 거야. 여기 다 지나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에 오르니 별거 없죠. 그다음에 절벽을 반공에 허공에 세워두고 은하수의 한 그 구비를 한 부분을 촌촌히 마디마디 베어내요. 은하수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요. 은하수가 이제 폭포예요. 폭포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은하수의 한 부분을 마디마디 이렇게 잘라내요. 그걸 갖다가 다시 실같이 풀어 헤쳐. 실처럼 풀어 헤쳐가지고 그 옷감 짜는 거 있잖아. 그럴 때 쓴 거 배틀 그 할 때 그 옷감이라고 생각해봐. 배같이 걸어놓았다. 다 폭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금 이 12폭포인데요. 이 12폭포 12번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는 폭포인가 봐. 한 번에 뿌앙 바닥까지 떨어지는 폭포가 아니라 12번에 꺾여서 떨어지는 폭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12폭포인데요. 그 폭포의 모습을 보는데 은하수의 한 부분을 마디마디 잘라서 한 부분을 잘라서 실처럼 막 이렇게 풀어 헤친 거야. 실 하나하나처럼 이렇게 풀어 헤쳤어. 이거 물이 막 떨어지면 니네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가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름 물이 흘러내리는 거. 실처럼 풀어 헤쳐서 배같이 걸어놨단 말이지. 폭포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어. 그다음에 도경의 12굽이 이건 이제 그 책이야. 산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림책이 있나 봐. 이게 도경에서는 12굽이라고 했대. 12폭포. 그러니까 12번 꺾인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니까 와서 직접 보니까 이게 엄청 더 여럿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개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보는 12개보다 내가 보니까 여러 개다. 이거는 더욱더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당나라 시인 이백이라고 시인 이덕선이 이제 와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이거 옛날 사람이니까 죽었겠지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나랑 다시 이 12폭포를 놓고 이야기를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여산은 그 여산 폭포예요. 여산 폭포가 여기 도곤이라는 건 비교 부사격 조사 옛날에 쓰던 거야.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바로 이백이라는 시인이 옛날에 망여산 폭포라고 중국에 있는 그 여산 폭포를 그 뭐라고 할까 예찬하는 멋있다라고 그 쓴 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다시 왔다 내지는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나랑 같이 이 12폭포 금강산에 있는 12폭포를 다시 보게 된다면 여산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아마 못할걸. 다시 말해 여산폭포보다 12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다 해석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사 2로 갑니다. 수고했어요.